자, 9월 27일 비트코인 시장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44,000달러입니다. 비트코인이 확실한 추세선을 잡지 못하고 지금 이 안에서 계속 변동을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특이하게 뭐 확실한 추세가 잡혔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비트코인 하락론자들의 이야기가 이제 주목이 되는 사람들의 공포에 이제 반영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럼 도대체 하락론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정말 비트코인이 20달러를 갈 건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분 이제 유명하시죠? 이분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이 영상 같은 거 보여주시면서, 이거 어떡하냐. 이 사람 말이 지금 다 맞아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사람이 이제 가레스 솔로웨이라는 사람입니다. 가레스 솔로웨이라고, 인더머니 스톡스의 이제 사장이죠. CEO 겸 이제 시장 분석가인데, 자, 이 사람이 이야기한 내용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사람이 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도대체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Now, from that point on, you went into this chop where investors were kind of uncertain about the next move in Bitcoin. Was it bullish? Was it bearish? Right here. So here's resistance, and then right up here. And when it broke out, that sealed the fate that it would do a retrace to the scene of the crime. And you've heard me use that term very, very often. That's basically a retrace to the former trend line that was broken, whether it was a bearish break in this case or a bullish break in another case. All right, so what happened? You rallied all the way up there. You literally kissed that line, then had a big. 자, 이 사람이 왜 유명하게 됐냐? 자, 다음 것도 일단 먼저 보고 이야기할게요. Folks, it's right around 40,000 to 41,000. Pivot high, and pivot high. You can see how you kept on hitting this level and then pulling back, hitting, pulling back, then finally breaking out to the upside. So what that means is it was resistance. So when you were underneath it, it was technical resistance. The dip mentality buy from bulls, which will bounce it again there. Then it'll head back. 자, 그냥 이제 정리를 해서 한번 알려드리면, 자, 이 사람이 저는 왜 이분이 유명해졌는지 잘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제 빅숏을 맞췄다고 합니다. 하락 지점을 정확하게 뭐 맞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을 맞췄다는 건지 이 부분을 맞췄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이야기하는 건, 자,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헤드 앤 숄더라는 차트죠. 헤드 앤 숄더, 여기가 머리고 여기가 어깨라서 헤드 앤 숄더 차트가 나왔고, 여기에서 숏 여기까지 떨어질 거를 예상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넥라인이라고 하죠. 헤드 앤 숄더 차트의 넥라인인데, 넥라인까지 이렇게 도달을 할 것을 이렇게 이어놨고, 그래서 여기에 정확하게 맞고 떨어졌다. 자,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얘기를 하는 거는, 이 사람이 이제 얘기하는 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맞긴 맞아요.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얘기가 맞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야기하는 게, 여기에서 40K 조만간 뚫릴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밑에 부분 40에서 30K 이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에서 이렇게 수개월 횡보를 할 거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뚫려버리는 순간 이제 비트코인은 패닉셀에 올 거고, 이제 20K 18K에서 20K까지 떨어진다. 난 그때 죽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도대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지, 이 분이 틀렸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떨 건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헤드앤숄더 차트를 이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봤고, 그래서 여기에서 지지하는 거를 이렇게 이어서 여기에서 이 부분이 넥라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가긴 갔거든요. 가긴 갔는데, 자, 그렇다면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자, 만약에 우리가 넥라인을 설정을 하는 건 다 다릅니다. 넥라인을 설정을 하는 건 다 다른데, 자, 그렇다면은 이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한번 설정을 해봤다라고 합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왔고 여기서부터 헤드앤숄더를 쳤다. 그렇게 되면은 이 부분을 넘으면 안 되겠죠. 그 사람 말이면 넥라인이 있으면은 그 부분을 넘으면 안 된다. 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자, 아니면은 이제 역 헤드앤숄더라고 해서 이제 반대로 뒤집은 모양을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만약에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넥라인을 잡았다라고 칩시다.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 이제 숄더 부분 나오고 역 헤드앤숄더면 이제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여기 이렇게 이 부분을 뚫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숄더 패턴을 어디에 설정을 하는지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아니면은 40 기준으로 우리가 볼게요. 아까 방금 말했던 것처럼 여기 자,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은 자, 여기 50K 기준으로 여기 뭐 이제 여기 맨 고점이죠. 5월 고점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서부터 뭐 이런 식으로 잡았다고 이렇게 치면 어쩔 거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가면 역 헤드앤숄더면 더 위로 치고 가야 되는데, 자, 그럼 반대로 주봉으로, 자, 우리가 왜 날봉으로 봐요? 만약에 주봉으로 장기적으로 한번 봅시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 이제 헤드앤숄더면 어쩔까요? 뭐 역 헤드앤 말고 이 사람이 말하는 혹시 이렇게는 볼 수 없을까요?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숄더 하나 부분 나왔고 여기 이렇게 쳐야 나중에 머리가 나오고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헤드앤숄더 차트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왜냐면 여기 지금 지지를 잘해주고 있으니까 두 번. 그래서 차트가 나중에 이렇게 갈지, 정말 이렇게 갈지 이걸 어떻게 다 이제 정하느냐 이 얘기죠. 왜 여기 있는 차트, 여기 헤드앤숄더 이 차트에 따라서 그게 다 움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자, 아니면은 여기서부터 뭐 여기 7월 여기 21일부터 시작을 해서 자, 만약에 여기서부터 자, 이렇게 가면 어쩔 겁니까? 이렇게 가서 만약에 지금 여기 숄더 부분 나오고 지지를 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머리치로. 그러니까 예상을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17년도 때도 우리 한번 볼까요? 17년도 때 자, 이 부분이거든요. 자, 이 부분 때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헤드앤숄더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1, 2, 그리고 3. 3파에서 여기 밑으로 내려왔고 헤드앤숄더 여기 이제 막히는 넥라인인데 넥라인 뚫고 그냥 올라가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헤드앤숄더는 차트 안에 굉장히 많이 적용을 해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맞아 떨어지고 그리고 무조건 넥라인을 뚫고 올라가지 못한다라는 그건 아닙니다. 100%라는 건 없어요. 자, 이렇게 갔으면 그럼 여기가 넥라인인데 여기를 맞고 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처럼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아니면 여기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숄더 쳤고 그 다음에 그냥 쭉 헤드앤숄더 형성도 안 되고 그냥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분이 지금 이때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잘 맞아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점점 더 유명세를 타기 시작을 했겠죠. 왜냐면은 여기에서 숄더, 헤드, 숄더 이렇게 잡고 여기 했는데 정확하게 맞고 쭉 떨어지니까 이 사람이 말한 거 지금 다 맞아가고 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차트는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뭐 점쟁이가 아니고 무당집 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냥 과거를 보고 현재를 예측하고 그냥 차트에 그리고 패턴 같은 것을 우리가 보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저도 뭐 100% 제가 맞다라고 얘기는 절대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고, 자, 그렇다면은 우리도 지금 같은 경우에 그럼 이렇게 헤드앤숄더가 차트가 나온다 라고 하면은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맞고 이제 이 라인을 절대 뚫으면 안 되겠죠. 여기도 헤드앤숄더 그렇게 보면 나와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사람들이 대칭 이론이라고 뭐 얘기해서 이 부분이 그대로 흘러간다, 대칭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럼 이렇게 볼게요. 자, 여기가 첫 번째 파동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 상승. 그 다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2번, 여기를 3번, 여기를 4번 이렇게 봤거든요. 자, 갔으면 2번,
3번, 4번이죠. 그러면 우리도 대칭을 이야기하니까 이거보다 크기는 작지만 이렇게 보면 여기도 1차 상승했죠. 1차. 그 다음에 여기가 2차. 그 다음 여기 3차. 그 다음 여기 4차. 이렇게 봐서 1차부터 시작해서 상승 한번 치고 이 사람도 2파동부터 봤죠. 그냥 2파, 또는 3파, 4파 헤드 앤 숄더 나왔고 이렇게 간다. 그러면 이제 이 라인 깨지면 안 되겠죠. 이 사람 말대로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한번 의문이 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거고, 그러면 대칭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지금 넥라인 여기 이렇게 잡혀 있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여기 이렇게 잡혀 있고, 그러면 오늘 영상 제목처럼 그렇다면은 도대체 이 대칭 이론이면은 어디까지가 보면은 시즌 종료라고 생각하냐? 저는 37K 여기 깨지면은 여기 깨지면 그냥 시즌 종료라고 생각을 해요. 자, 왜 그러냐? 그렇게 대칭 이론을 따질 거면은 이렇게 봐야죠. 대칭 이론 따질 거면은 여기 1파 왔죠? 1파 여기에서 이제 쉬어가는 타이밍, 거기가 여기 하락분의 지지선이 됐습니다. 보면은 여기 하락을 해서 여기까지 떨어졌잖아요. 1의 상승분을 반납을 하는 여기.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봐야죠. 1의 상승분을 반납하는 이 부분. 여기가 37K거든요. 여기까지는 열려 있을 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열려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대칭 이론이라고 하는 사람들 말이면 이렇게 와서 1차로 와고 내려왔죠. 그러면 여기도 1차로 오고 내려왔으면 똑같이 간다. 상승 1, 2, 3, 4 하고 여기에서 내려졌다. 내려지고 여기 같은 경우에 내려지고 그냥 쭉 내려왔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좀 다르게 가고 있는데, 만약 여기서 한 번 더 떨어졌다. 그럼 37K죠. 그렇게 해야 여기도 공평하게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대칭 이론에 근거를 해서 하락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라면. 자,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 부분, 이번에 하락이 있는 이 부분, 여기 52K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예상을 어느 정도 다 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이게 당연한 거예요. 지금 50K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사람들의 그거잖아요. 사람들의 심리적인 압박감이 있는 선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람들이 지금 여기를 잡을 수 있는 이유, 전에 지금 고점 부분이었고 저항으로 썼던 부분이죠. 저항으로 썼던 부분이기 때문에 40K까지는 이제 저항으로 지지로 잡을 수 있고, 자, 그리고 여기 44K 같은 경우에도 44K도 지금 계속 지지를 했던 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지선. 근데 여기에서 지금 여기 사이에서 저항이라고 하면 원래 항상 그렇죠. 여기 지지선을 밑으로 뚫고 내려가 버리잖아요. 지지선 뚫고 내려가 버리면은 그 지지선이 나중에는 저항선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이렇게 선이 있으면 여기에서 이렇게 맨날 놀고 있던 차트가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게 당연히 지지선에서 저항선으로 변한다는 거죠. 이거는 원래 기본이에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지금 여기가 9월 6일이죠. 제가 9월 6일 날 제가 알려드린 영상 보면 전부터 전까지 어느 정도 다 매도를 할 겁니다. 매도를 해서 정리를 해서 현금 보유를 계속 시킬 겁니다. 18일. 왜 그러냐면 그 뒤에 있을 23일에 있을 FOM, 자, 저 같은 경우에도 여기 51K 때 팔아라고 했어요. 여기 51K 때 좀 정리하고 어느 정도 정리하고 난 18일까지 이제 현금화 계속 시킬 거다. 지금 높다. 자, 50K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의 그냥 여기 절반이라고 생각하는 50K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심리 현상상 여기가 저항선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헤드앤숄더 차트 나왔고, 여기에서 정확하게 맞는 거, 이거는 솔직히 신기하기도 해요. 그 사람이 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지만 너무 거기에 의미를 두지는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 말대로 만약 맞는다,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해서 유명한 그럼 스톡트 플러스 플랜 B 같은 사람은 왜 그런 거는 왜 또 안 믿느냐 이거죠. 당연히 이제 상승하는 것보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것처럼 상승하는 것보다 하락론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대비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락론자 여기 있는 이 하락론자 못지않게도 상승론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만약에 그러면 그 사람 말처럼 하락이 시작된다. 그렇게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하락 때 돈을 뭐 이제 하락 시작했으니까 시즌 종료라고 하면은 뭐 이제 떠날 건가요? 저 같은 경우에 계속 하겠죠. 자,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에서 떨어졌다. 그럼 지금 보고 있는 게 37K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내가 이 정도 오면은 팔고 만약에 떨어졌어요. 그럼 난 여기에서 살 거고. 근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떨어졌네? 그럼 전 여기에서 살 겁니다. 여기에서 쭉 이렇게 내릴 거라고 생각 절대 안 해요. 내린다 하더라도. 내리면은 여기에서 치고 또 여기에서 반등을 해줄 거죠. 그럼 나는 여기에서 사서 여기에서 수익 내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계속 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락에서도 돈을 어떻게 버는지는 뭐 선물하시는 거 말고 현물하시는 분들도 그래요. 현물하시는 분들도 너무 높게 욕심을 안 부리고 스위칭 계속 스캘핑 하면 되는 거죠. 단타 치고 여기에서 하고 여기에서 만약에 있을 때 이 부분에서 지지하는지 보고 여기까지 올라온다 지지를 좀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매수 들어가는 거고, 만약에 떨어졌다 그럼 37K가 다음 지지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또 매수를 시작하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 분이 이제 영상이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많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의 그냥 입장 생각을 이야기를 한 것뿐입니다. 이 부분이 틀렸다라는 거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상승론이 있고요. 그리고 하락론을 논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 둘 중에 누가 맞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건 답이 없겠죠.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누가 어떻게 하나요? 하지만 저는 상승론을 보는 사람, 1억 간다라고 하는 거를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 쪽에 속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제가 틀릴 수가 있죠. 저한테 이제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1억 안 가면 어쩔래? 네가 책임질래? 이러는데, 아니 제가 책임을 어떻게 질까요? 저는 저의 의견을 공유를 하고 관점들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보여드리는 거고, 그리고 하락론을 논의하는 사람, 상승론을 논의한다. 만약에 제가 1억을 갔죠. 하락론을 논의하던 사람들을 잘못됐다라고 판단은 안 하죠. 그냥 본인들의 생각이 그냥 하락 쪽으로 보고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본인 투자 그냥 개념에 대해서 거기에서 논하면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만약에 헤드앤숄더 이 차트다. 하지만 헤드앤숄더는 이 차트상에서 무궁무진하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가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차라리 이거 역 헤드앤숄더에서 오히려 더 치고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가 1, 2, 3, 4 이렇게 봤잖아요. 그럼 여기도 1, 2, 3, 4 이렇게 진행을 한다. 그럼 여기가 넥라인일 건데, 넥라인도 지금 비슷하게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사람 말이면은 여기 45K를 절대 뚫으면 안 돼요. 45K, 46K를 뚫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나의 차트만 보고 무조건 이게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을 한다라고는 이야기를 못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거를 좀 참고하셔서 너무 불안해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마인드가 어떤 건지에 따라 후회 없는 그런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보면은 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죠. 왜냐면은 삼각수렴이라고 해서, 자, 여기 이렇게 위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1파 왔고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2파까지 떨어지고, 자,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지금 삼각수렴 만들고 있고 여기에서 지금 파도 에너지 모으고 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는지에 따라는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르고, 저는 이제 플랜 B와 같은 마인드예요. 플랜 B 스톡드 팔로워 차트도 자주 보여드리는 이유가 여기에서 보면은 아직까지 이 연말 두 번째 불런이 오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았지 않냐라는, 저는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7년도 차트보다 비슷한 게 저는 아마 13년도가 아닐까. 여기에서 지금 많이 빠졌죠. 여기 1차가 왔고 지금 노란색 부분 여기 밑에까지 이제 2차 왔고, 아직 여기 두 번째 라스트 불런이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본인이 어디에 맞춰서 투자를 하든지는 자유죠. 자유입니다. 자유고, 제가 무조건 맞다라는 얘기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점에 대해서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구나라는
그런 계기가 되는 영상이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